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포인트 상승해서 0.09% 상승했고요. 코삭은 0.0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지수 모두 시작에 이제 크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락을 좀 하다가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오히려 이제 상승까지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확실히 이제 흐름을 탔다, 그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는 장에서는 또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밀어 올리는, 네,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2,500선을 목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850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증시 자체가 좀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외 증시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하게 위로 밀어붙이는 모습이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하면서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지금 일봉으로 보았을 때 60일선을 이미 넘었고요. 5일선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도 꽤나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증시가 저점에서 확실히 흐름을 잘 타서,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선과 오히려 갭이 있을 정도로 지금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V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의 바닥 라인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고점 라인에 이었을 때도 지금 고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했던 가격은 사실 2400선까지, 그죠? 거기서 절반 정도만 와도 이미 꽤나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았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가서 지금 이 상단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61선까지 증시가 밀어붙이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저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던 적이 이전에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밴드를 이렇게 형성을 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도 기관 투자자 매도를 좀 했습니다. 크게 근데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지금 하루 이틀, 4일, 8일까지 지금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는 사실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증시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위험 자산들이 폭락하던 그런 흐름이 지금은 이제 끝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V자로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네,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네, 이미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베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증시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아주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
오늘 1305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원 정도 올랐습니다. 확실히 지금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제동이 좀 걸린 상황이고요. 고점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승 추세가 지금 한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61선 따라서 지금 계속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그 61선 추세를 깨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1선 추세를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21선과 5일선, 61선이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를 좀 하면서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수렴 구간이 나왔을 때 그런 수렴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수렴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혹시나 그 금리 인상 폭이 그런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금리를 좀 생각보다 덜 올린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환율 같은 게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80원 뭐 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 정도까지. 그래서 확실히 이제 사이클 중에서는 이미 고점을 넘어섰고 그 고점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리려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때와 같이 요때와 비슷하게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환율이 거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들도 반등을 일제히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자산, 그죠? 주식시장, 환율 이런 것들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지금 미국, 유럽까지 모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선물 지수가 이제 끝까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지는 뭐 내일까지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증시 추세가 확실히 반등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고요. 뭐 크게 변화 없었고, 네, 2% 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확실히 환율, 뭐 국채금리 모든 것들이 좀 지표들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네, 좀 지켜보고요. 네,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좋은 기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가 크게 떨어질 날은 이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반등할 확률이 크지 이제는 이전처럼 대책 없이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12% 상승했고요. 19,2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네, 거래량은 주고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뭐 코스피가 이제 초반에 좀 내리다가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면서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뭐 상승을 좀 했습니다. 큰 양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지금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큰 변화 없이 진행되는 듯 합니다만 17,500원 정도 요 정도부터 해서 조금씩 올리면서 저점 대비 한 10% 정도가 지금 반등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좀 이런 수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상당히 이제 크게 이 임팩트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376만 주 정도 네, 진행이 되었고요.
금요일과 목요일 정도보다는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1500만 주 정도는 좀 이제 거래량이 치솟아야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져줄 때 터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구간은, 거래량이 크게 필요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저점 구간은 평소에도 이제 오지 못하는, 잘 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매물은 없지만, 요때 이 중간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19,400원에서 한 2만원, 21,500원 정도까지 요 구간이 상당히 이제 두터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전체에서 보았을 때 거의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서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머물렀기 때문에 이 주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힘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19,250원, 거의 19,000원대를 진입을 했고요. 이 이상 이제 올라갔을 경우 좀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진짜 올라간다,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번 주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끌거나, 네, 이 음운선 근처에서 시간을 끌거나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이제 올라가는 신호가 터졌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터질 듯 말았지만, 지금 진짜 움직임이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분석이 되네요. 한번 터지고 말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크점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도 분명히, 네, 이때처럼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치고 나간다면 이제 그 이상, 네, 치고 나갈 수 있는지는 26,000원 정도 요 선에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에 대한 주가는 지금 이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최근 요 구간, 네. 요 구간까지 이 매물들이 지금 이 이상 가면 이제 주가가 그 아래로 다 위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거든요. 요때부터 들고 온 물량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이 좀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투자자들이 요 구간에서 아마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았을 때 이 일봉선이 확실히 이제 모입니다. 네, 이제는 오늘 보았을 때 우리가 고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이 라인, 그 라인보다 주가가 더 위로 뻗어 나왔고요. 사실상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죠? 그리고 음운선도 돌파를 했고요. 60일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1선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 60일선도 지금 5일선이 돌파를 하면서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쭉쭉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21선 추세까지 들면서 61선과 함께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내일도, 네,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121선 위로 주가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양봉이 뜨든 말든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던 뭐 그런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변화가 있다라는 점, 네, 장기 이평선들이 위로 들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 구간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항상 주가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에서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적이, 네, 지금 없어 보이죠? 네, 요때도 그렇고, 네,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종목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21선과 61선이 웬만하면 지금 만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림이 꽤나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이평선 두 개가 상당히 사이클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뭐 그런 세력들이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우선이 될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업 분석, 네, 그런 산업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아주 알차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좋게 진행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부족한 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쯤에 항상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제가 이 하락을 할 때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던 그 증시 분위기가 지금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피가 2,500선까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상 이제 증시가 내리더라도 오늘 오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올라가는 이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조금 무관하게 좀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조만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무게 있는 요 자리를 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때까지의 경험을 보았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밑에서 이제 손절하고 이제 와서 들어오는 뭐 그런 실수를 범하진 않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종목들은 밑에 올 때마다 매수를 이어갔다가 리밸런싱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손절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손절이란 것은 이런 아예 바닥 라인이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 좀 진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이 추세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에서는 우리는 네, 계속 수익률을 높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은 뭐 양봉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8월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투자자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35,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5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뭐 보험이 좀 매도를 했지만 지금 투시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연기금 투자자도 이틀 연속 지금 매수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매도를 이어가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잡나 했더니 다시 한번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한번 수급이 좀 붙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보유량을 좀 늘려가는데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1610만 주입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160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일 공매도 거래도 뭐 거의 없습니다. 네, 8만 주 정도.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 분석을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잔고 자체가 뭐 크게 감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를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지만 확실히 좀 잔고가 뭐 어떻게 줄어들지 뭐 그런 방향성이 좀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 주가 좀 많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1600만 주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면 쇼커버링이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도 사실 뭐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체결 상환 뭐 10만 주 아래로 진행되었고요. 상환이 좀 더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네, 대차 잔고도 어제와 큰 변화 없었고요.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포함해서 지금 공매도 대차 잔고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는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방향이 저는 상승 방향일 거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한번 그 신용 잔고도 그 주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대폭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임박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정 물량도 지금 뭐 거의 비슷했지만, 네, 조금 줄었지만, 뭐 20만 주 정도 추가되어서 10.15% 정도로 외국인 보유 물량이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물량도 꾸준히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분위기죠. 지금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와 함께 이렇게 좀 계속 매수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황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일별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자, 뭐 사실 최근에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 직접적인 개별 소식보다는 좀 그런 산업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방향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분석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기업 내용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리뷰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한편으로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 듣는데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이제 11조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폴란드 쪽을 어제 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루마니아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약 11조 원으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 협력을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 11조를 투자한다는 그 종류는 네, 루마니아는 체르나 보더에서 운영 중인 원전 2기의 현대화와 그다음에 이 지역에 2기의 신규 원전 건설,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6기 도입 등 이제 11조 규모의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총 30조 원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네,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미 SM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혹은 그 운영 중인 2기의 현대화, 그죠? 그런 것들 입장에서 좀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좀 협력을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루마니아에 대한 원전 시장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폴란드 원전도 상당히 저는 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뭐 미국 이 관계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한다라고 한 이유가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수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좋지 않고 뭐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굳이 원전에 대한 기술을 협력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요. 저렇게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마니아도 나왔고요. 체코, 폴란드, 이집트, 네, 사우디 뭐 여러 개가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잠잠한 이제 필리핀 원전도 있었고요. 현대화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직접 세워보면 거의 뭐 10개 이상 지금 국가들이 원전을 신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에너지 그죠?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번 달에 아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영국 장관이. 그래서 그쪽에서도 에너지 관련 소식이 그죠? 원전 건설 관련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산업이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게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래 좀 추진이 많이 되고 있었지만 원전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지금 180도 좀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는 이 2000년대 중반, 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 분명히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네,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관련 종목들 계속 눈여겨서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적으로 이제 채권단 졸업하고 이제 성장체제로 바뀌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두산 자체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이제 성장산업은 4대 산업입니다. 가스터빈,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어,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전, SMR 에너지 이렇게 성장 사업을 비중을 굉장히 높였고요. 기존 사업은 6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존 사업보다 성장 산업에 대한 신규 수주 물량이 5조에서 6조 정도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사업과 합쳤을 때 앞으로 이전의 매출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수주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2026년까지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수주 전망은 뭐 당연히 성장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이 5, 6조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SMR이라든지 해상풍력 이런 큰 건들이 다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성장 사업 이외에 플러스로 또 이제 이 이후에는 뭐 탄산 리튬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그런 신사업들이 또 하나의 신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4년 이후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4대 성장 사업도 이제 분명히 투자를 하지만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높이면서 또 하나의 흐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탔구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 그 항목 하나하나가 지금 앞으로의 산업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항목들만 지금 성장 산업 그리고 신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대로 지금 칼을 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바닷물까지 끌어오는 상황. 기후가 지금 이상하죠. 네, 유럽이 굉장히 뜨겁고, 우리나라도 지금 습하고 뭐 뜨겁긴 했지만, 사실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들 이게 뭐 강이 많고 호수가 많다라고 해서 물 부족 국가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빛이 계속 지속만 된다면 그 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처럼 가뭄, 그죠? 호수물이 바다까지 보일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저렇게 물이 없어지면 기존의 발전이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수력 발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수력 발전 이외에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원전이 또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력 발전이 계속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식수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중동에 짓고 있는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래서 바닷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아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면 또 기존 사업 자체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대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거래량은 없지만 서서히 지금 위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주가 수렴 구간에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주식수, 추가 상장 소식은 거의 이제 없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를 추가로 할 만큼 뭐 크게 지금 재무가 무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올해 뭐 그런 소식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이 성장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시장도 좀 좋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